일할 때는 $100, 잠잘 때는 $200. 네, 안녕하세요. 이사양 잡스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업데이트 내용 좀 말씀드릴게요. 오랜만에 네이버가 블로그 업데이트를 안 하고 웹사이트 업데이트를 했어요. 웹사이트는 수준도 안 됐는데 이번에 업데이트를 했네요. 우리가 구글 노출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러다 보면 제가 제 재생 목록 중에 구글 SEO 상위 노출 재생 목록 보시면 네이버 웹사이트 노출도 같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기대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웹사이트 로직이 아주 신경을 안 쓰고 있어가지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토리의 경우에는 노출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약간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이하게도 웬일로 네이버의 정후중 씨가 네이버 웹사이트 검색 테크니컬 프로덕트 매니저 정후중 님이 이번에 웬일로 웹사이트 업데이트를 해줬습니다. 그 간단한 내용인데요. 그래도 다양한 시각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짧게 언급하고 가기 위해서 영상을 작업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라고 하면 누구냐면 다음 최적화만 노리지 않으시는 분들, 네이버 웹사이트 탭이나 구글 SEO 작업을 통해서 구글 상위 노출을 노력해 오신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구글에서 이제 하루에 1000명씩 들어오셨으면 이제 네이버 검색에서도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먼저 랭킹 알고리즘이라면서 말했는데 이거 자기들이 랭킹 알고리즘이라면서 시작하는데요. 이건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수준이에요.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네이버가 이상한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블로그 처음 시작할 때 안 해도 되는 말 막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하는 것 같아요. 밑줄을 쳐야 돼가지고 에버노트로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랭킹 알고리즘은 이제 랭킹 시그널을 사용해서 뭐 위에 누구를 높이 올려주고 더 정확한 정보를 띄워주고 이런 거다라고 하는 당연한 소리인데 중요한 말은 수시로 랭킹 시그널과 랭킹 알고리즘을 변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포스팅한 글이 네이버 웹사이트 탭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려가거나 어떤 날은 글을 똑같이 쓴 것 같은데도 네이버 웹사이트 탭에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단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포스팅이 기존의 방식대로 똑같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이 랭킹 알고리즘을 수시로 변경합니다. 오늘 변경하고 내일 변경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솔리드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공개했는데요. 이런 공개되는 경우 외에도 외부에 전혀 알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속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내 글들이 내려가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포스팅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뒤에 문장 보시면 대부분은 한정적인 질의에만 영향을 주지만 검색 랭킹 알고리즘의 변화가 커서 광범위한 질의의 검색 결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업데이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네이버 블로그 해보신 분들 알죠? 제목만 중요하잖아요. 지금 다음 블로그 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만 잘 쓰면 상위 노출되는데 그게 매우 한정적인 질의입니다. 근데 구글에서는 알겠지만 이건 제가 아직 안 다뤘어요. 구글 SEO에서 제가 한번 다룰 건데 구글은 제목뿐만 아니라 본문의 어느 위치에 어떤 곳에다가 관련된 키워드를 넣느냐에 따라서 상위 노출이 되는 게 관련이 되거든요. 때문에 제목에만 한정적인 질의 형태의 대답이 나오지 않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솔리드 프로젝트라고 돼 있죠. 이거 이름 자꾸 바꾸는데 이러지 말고 그냥 결과값이나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브라도 있었고 C랭크 있었죠. C랭크 때 난리 났었죠.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번에 다이아 있었고 다이아 플러스라고 이름이 바뀌는데 이름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이게 무슨 로직인가 고민하시거든요. 근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지금까지 제 채널에서 구글 로직을 보셨을 거예요. 그 로직에 조금씩 그냥 가까워지는 로직이다.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근데 이름만 그냥 바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자세히 보시면 웹에 존재하는 알차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더 잘 제공하기 위해 솔리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네이버에서 솔리드 프로젝트 시작하기도 전에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더 잘 제공하기 위해서 구글에다가 이미 그러한 포스팅 자료들을 주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자료를 잘 만들어도 네이버에서는 이런 거를 수집해 갈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포스팅들이 막 노출이 됐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같이 정보를 믿을 수 있게 제공하는 포스팅들의 문서들을 수집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수집, 색인, 랭킹 노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 들어가 보시면 그 상위 몇 프로 수치가 좀 많이 바뀌었죠. 수치가 아마 떨어지셨을 겁니다. 그 떨어진 것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잘못해서 떨어진 거 아닙니다. 네이버가 아직까지도 한참 멀었기 때문에 물론 발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긴 한데 계속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업데이트하다 보면 기존에는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도메인의 품질을 새로 평가를 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는 우리의 그 웹사이트가, 우리 티스토리 블로그가 상위 퍼센테이지에서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최근에 우리 신용도가 점수제로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등급제에서. 그런 것처럼 그냥 자체적으로 솔리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그 평가 기준에 대한 기준선이 달라져가지고 그냥 변한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웹마스터 도구에서 그 자신의 상위 몇 프로 이게 떨어졌으면 다 같이 떨어진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포스팅을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더 많은 랭킹 시그널을 고려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으로 적합한 문서를 찾습니다. 당연하죠. 이거 원래 했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안 했죠. 필요 없고, 유의어나 유사한 의미를 포함한 문서도 잘 검색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이거 안 하니까 본문에다가는 말도 안 되는 사진 여러 개 넣고 말도 안 되는 아무 말 대잔치 하면서 제목만 잘 지으면 자꾸 1위 했잖아요. 구글에서는 절대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요걸 이제 한다고 그러네요. 요건 제가 자세히 안 다뤘어요. 이거 다음에 제가 구글 상위 노출하는 법 관련해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아직 안 다뤘고, 검색 결과에 더 읽기 좋은 설명과 설명문을 제공합니다. 네, 좋은 제목은 H1 태그 우리 쓰는 거 있죠. 타이틀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요건 제가 아직 안 다뤘지만 일단 H1 태그를 하나만 쓰시는 거 말씀드린 거랑 관련이 있는 거고, 설명문은 디스크립션입니다. 디스크립션을 잘 설정해서 히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새롭게 시작한 네이버의 솔리드 알고리즘에서 더 좋은 상위 노출하시게 될 겁니다. 이거 다뤘으니까 우리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최적화해서 다음 이슈글만 쓰던 블로그에는 디스크립션이나 H 태그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썼잖아요. 그래도 노출이 되니까. 그런 글들은 이제 이렇게 알고리즘이 변화할 때마다 효과를 못 보는 거죠.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도 URL을 굳이 바꿔야 되냐라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해드렸잖아요. 다음이나 네이버도 결국에는 로직이 업그레이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글 로직을 기준으로, 구글 SEO를 기준으로만 글을 잘 써 놓으시면 이전에 써놨던 글들이 다음과 네이버에서도 폭발적으로 상위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URL을 문자로 바꾸는 것 등의 구글 SEO 방식으로 글을 쓰도록 계속 권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주 수집해야 될 문서를 우선 수집합니다. 자기들이 할 일이고 당연한 거고, 이렇게 당연한 말을 자꾸 써놔서 제가 에버노트로 갖고 와서 밑줄을 쳐드리는 겁니다. 자, 영양 변화 보세요. 얼마나 웃긴지.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홈택스나 그런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 때 하나의 주제로 다루라는 건지, 브랜딩에서 다루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써놓으면 쓰나마나한 내용이니까 건너뛰십시오. 이런 거에 너무 고민하시지 말고 구조적으로 잘 정리된 웹문서 우리 한 거죠. H 태그 H1부터 H6까지 쓰시고, 디스크립션 쓰시고, 캐노니컬 태그 쓰시고, URL 같은 거 쓰시고, 네, 그렇게 SEO적 관점에서 하시면 이미 완성된 겁니다. 사이트 내 중요한 페이지에 적절하고 올바르게 링크가 걸린 웹사이트 문서, 그러니까 외부 링크랑 내부 링크를 말하는 거예요. 적절하고 올바르게 링크가 걸렸느냐, 적절한 거는 백링크를 작업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잡겠다는 얘기인데 아마 잡을 능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구글이 수년 전에 업데이트하기 전까지 백링크 작업을 프로그램으로 하셔가지고 좀 도움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페이지에 백링크 거는 거는 다 걸립니다. 근데 아마 네이버가 그걸 못 잡아내면 또 한참 이 백링크로 순위를 조작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이건 네이버 책임이고, 올바르게 링크가 걸렸냐는 그 링크에 걸려있는 내용과 실제로 링크가 있는 곳의 내용이 똑같은지를 보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곳 링크를 걸어놨는데 그 링크 페이지가 사라진 경우에는 없는 링크잖아요. 이런 링크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거 제가 다음에 다룰 거지만 그런 링크를 체크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잠깐 언급해드리는데, 재난지원금 글을 쓰시지 않습니까? 2차는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이었고 3차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었죠. 그게 링크가 달라진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이 시즌이 지나가고 나면 페이지가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요. 이름이 바뀌니까. 근데 재난지원금 예전에 2차 재난지원금 썼을 때 걸어놓던 링크가 우리 이제 신경 안 쓰니까 내버려 두는데 그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페이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깨진 링크가 됩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 올바르게 링크가 안 걸려져 있는 거겠죠. 그런 경우에는 페이지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링크들을 주기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거 제가 기존에 썼던 블로그 글들의 링크를 다 정리하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제 다음에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품질이 좋은 문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까지 품질 좋은 문서 썼는데 상단에 안 꽂아주니까 말도 안 되는 가운데 정렬하고 사진 많이 넣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와서
와서 우리한테 얘기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예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는 노력에 비례한 좋은 상위 노출과 수익을 주기 위해서 오히려 노력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밑에 하나 더 붙여야죠. 높은 수익 이런 걸 주기 위해서 바꿨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자기들의 갑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읽으시면 되는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 번 강조하지만 구글 SEO에 맞춰서 글을 쓰신다면 결국에는 네이버나 다음에서도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되실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예전에 네이버나 다음 로직이 말도 안 되는 시점이 있었죠. 그때는 그 티스토리에서 아무리 정확히 잘 쓰는 글보다 그 네이버나 다음 로직에 맞춰서 쓰는 글들이 상위에 노출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로직이 변하면 변할수록 노출이 안 되던 제 글들이 점점 네이버나 다른 웹사이트에서 추가로 노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으로 느끼는 겁니다. 점점 구글 SEO 방식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하다는 걸 생각하시고 당장은 다음 노출을 통해서 오늘 글 쓰면 오늘 $100 버시고 그러잖아요. 오늘 글 쓰면 오늘 2,000명, 3,000명씩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끌리는 거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몸을 지치게 하고 정신을 피폐하게 한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게 동의가 가신다면 그 방식대로 티스토리를 운영하시면 점점 더 잠잘 때 $200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네이버 웹사이트 알고리즘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후중님께 응원을 보내면서 불만도 있지만 응원을 보내면서 이분도 열심히 일하신 직원일 거 아니에요. 이분도 사실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위아래로 막히는 게 있을 겁니다. 회사 내에서 입장도 있으실 거고 이분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제발 가치 있는 문서 좀 위에 띄워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을 진짜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렇게까지 많이 해주실 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당장에는 어떤 혜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마음에 감사드리고 제가 열심히 커피 마시고 열심히 막국수 먹으면서 또 이 이사양 잡스 영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 잡스였습니다.